새로운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하는 KF-21 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의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이 사업에 강력한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전례 없는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공개적으로 자리 뺏기기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복잡한 국제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이 전투기 사업은 이미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능력 면에서 상당한 신뢰를 확보한 상태이며 다른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이번 UAE의 등장은 기존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 중동 국가들의 군사적 장비 도입 규모는 매우 크고 방위 산업협력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언제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다는 상징성과 자부심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 누적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UAE가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협력을 제안하며 등장하자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구조적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재정부처, 국방부, 정치권 사이에서 KF-21 분담금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의견 충돌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한국의 신뢰가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UAE라는 새로운 강력한 파트너의 등장은 인도네시아에게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실제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KF-21 사업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서 항공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같은 국가 전략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게나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협상만 반복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한국 입장에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커져왔다. 동시에 UAE는 최근 수년 동안 국방 현대화 정책을 강화하며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왔고 한국과의 관계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언론은 한국이 결국 실리를 고려해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KF-21 기술력은 이미 시험기 비행과 레이더 시스템 검증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며 UAE 역시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더욱 신뢰도 높은 파트너를 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인도네시아에게는 점점 더 불리한 흐름이다. 사업 참여국이 변경되거나 재조정되는 것은 항공 방위 산업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번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지위가 실제로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연과 불확실성이 누적된 상황에서 UAE의 등장까지 겹치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이 언제든 자신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갖는 위치는 단순한 외부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개발국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초기 협정에서 개발 비용의 약 20%를 분담하고 완성 후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자국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장기 전략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영항공업체인 PTDI는 한국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중형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했고 KF-21 참여는 그 모든 계획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 전략과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의 정책 혼선과 예산 운용 문제로 인해 분담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됐다는 점이다. 한국이 여러 차례 기한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매번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었고 이는 업체와 개발기관 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 KF-21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재무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 결과 한국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항상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으며 파트너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 구조의 취약성과 정책 결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해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과 별개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확정했고
미국의 F-15 도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우선순위가 실제로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행보를 파트너십 약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한국 내 여론은 물론 방산업계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졌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쌓이자 한국은 결국 사업구조 재편이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압박용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검토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심각한 경고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최근 들어 자리상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이유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UAE가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를 단순한 외교적 접근이나 기술 협력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위협하는 실질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UAE는 최근 방위 산업 전반에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항공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자금 분담 지연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UAE가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은 단순히 자금력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적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오랜 기간 내부 조정 문제로 혼선을 일으킨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이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국이 사업 안정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UAE를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UAE는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전자전 시스템, 지상 장비, 미사일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KF-21 사업에까지 확대된다면 양국의 방산 협력 구조는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는 구조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한국이 분담금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신뢰도 하락을 겪은 만큼 UAE처럼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협력 의지가 확고한 국가가 나타나면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UAE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국이 아니라 자국 항공산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요구가 있어 공동개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공동생산과 기술 이전을 목표로 참여했지만 내부 조정 실패로 인해 실제 진전이 거의 없었다. 반면 UAE는 이미 한국과의 산업협력 모델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자리상실 위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경쟁 구조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UAE의 참여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는 협상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KF-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안정성을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왔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수십 년에 걸친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기 때문에 참여국의 재정 능력, 정치적 일관성, 산업협력 구조가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껴온 부분은 바로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과 정책 변동성이 반복된다는 점이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 유예를 제공했고 협상 테이블을 계속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파트너십 유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과연 장기적 신뢰성을 갖춘 파트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반면 UAE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하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 UAE 정부는 중동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항공 전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산업적 기반도 빠르게 확장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이 중장기적인 공동 개발 파트너를 검토할 때 UAE는 신뢰성과 자금력 두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방산업계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지속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반면 UAE와의 협력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UAE는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교류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신뢰 기반은 공동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UAE와의 전략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은 한국이 일정 부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이 갖는 현실적 고민은 단순한 외교적 균형이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 즉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UAE는 오히려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형태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이 왜 UAE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평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언론이 위기감을 드러내는 배경 역시 바로 이 부분에 기인한다. UAE가 KF21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통해 실제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UAE는 최근 방위력 강화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항공전력 분야에서는 특히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KF21은 UAE가 추구하는 전략과 맞물리는 요소가 많다. 고성능이면서도 비용 효율성이 높고 장기적인 개량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은 중동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다. UAE는 이미 한국과 미사일, 대공방어, 지상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쌓아왔고 이러한 기반은 공동개발 논의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UAE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자국 내 생산시설 구축과 기술 이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만약 KF21 공동개발 또는 생산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UAE는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투자와 시장 확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반복적으로 예산 문제를 일으킨 것과 달리 UAE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UAE는 국제 무대에서 전략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다국가 협력 모델을 자주 활용해왔고 이는 KF21과 같은 복합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 UAE와의 협력은 단순히 한 국가를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UAE는 외교적으로 매우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사업 참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적고 정책 결정 구조가 명확해 협상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면서 UAE는 점점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이 공동개발 파트너 구조를 재정립하는 경우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언급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언론은 한국이 머지않아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UAE는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KF21 사업의 향후 전개는 단순히 한국과 특정 파트너 국가 사이의 협력 여부를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 UAE는 안정적인 투자 능력과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갖추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고려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 참여의 형태로 인도네시아가 남을 경우에도 과거와 같은 우선적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대로 UAE가 정식 참여국으로 들어오면 KF21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중동 시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항공산업 전반에도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안정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에게는 구조적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UAE에게는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 방산 사업에서 파트너 교체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한국이 장기적 성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지위는 크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UAE의 등장으로 KF21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인도네시아 언론이 강조하는 위기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KF21 개발 사업은 국제적 파트너십 경쟁의 중심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참여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의 불안정한 행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UAE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의 중심에 서며 자신들의 역할을 넓혀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결국 누가 남고 누가 밀려날지는 한국이 요구하는 명확성, 신뢰성, 그리고 미래 비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 선택은 향후 수십 년 동안 KF-21 사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KF-21 사업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가 기술력과 자금을 독점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비용을 분담하고 기술력과 시장을 나누는 방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KF-21을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이미 전자전 시스템, 레이더, 항공 소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과도 주의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UAE 역시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기술력 반면 인도네시아는 KF-21 참여가 자국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내부적인 정치 변수와 예산 운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도네시아 국방 전문가들은 KF-21 참여 실패가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항공기술 기반을 확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방권의 첨단 기술을 안정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단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UAE의 참여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 반복되었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평가할 때 더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사업의 주도권이 점점 UAE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KF-21 사업의 본질적 가치는 단순한 전투기 플랫폼에 그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항공기 생산 라인, 수출 시장 장기 정비 체계 같은 방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는 참여국들에게 지속적인 산업적 이익과 군사적 자립을 보장한다. UAE는 바로 이러한 장기 구조를 보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항공 제조 기반을 자체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과 한국의 개발 구조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 UAE가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기술 제공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한국이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할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KF-21은 국제시장에서 F-35나 라팔처럼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플랫폼들과 차별화되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합리적인 단가, 신속한 개량 구조, 높은 정비 효율성은 국가 예산의 제약을 받는 중견국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수출 제약이나 정치적 변수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KF-21은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UAE는 이미 이러한 전략적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 단순히 구매가 아니라 공동 참여라는 방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놓치고 있는 기회를 UAE가 대신 가져갈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공동개발국을 선택할 때 재정적 안정성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성, 기술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는 한국이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반면 UAE는 기술 이전뿐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협력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한국에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도 매우 빠르고 명확하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두 나라의 협상력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KF-21 사업의 미래는 한국이 어느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계속 참여를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불안정한 정책 운용과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국이 요구하는 명확한 약속과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UAE는 이미 그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추가적인 협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KF-21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한 국가가 빠지면 다른 국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언론이 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며 KF21은 그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신뢰도, 정책 일관성, 재정 건전성, 기술 협력 가능성이라는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파트너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UAE와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평가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향후 KF21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적 전략 경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